안녕하세요. 저는 왓더버거라는 수제버거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안준영입니다. 자동화 기계를 하고 있는데 테스트도 좀 하고 문제가 없는지 체크도 하고 그다음에 점주님 또 상담도 좀 드리고 지금 가맹점은 총 몇 개 정도 있나요? 이제 한 150개 정도 연매출 어느 정도 나오는데요? 평균이 한 5천에서 6천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650억에서 한 700억 정도 전체 프랜차이즈가 합쳐진 매출. 지금 오늘 목동에 가맹점이 하나 오픈해서 올라오신 거네요. 예,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동네 상권에 차리셨어요. 배너도 딱 규격에 맞게끔 다 설치가 되고 오픈하면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여기는 반기계화입니다. 근데 기계가 하면 수제버거 아닌 거 아닌가요? 사실상 수제버거의 개념이 조금 달라졌어요. 어디까지인 것인가? 그러면은 모든 것을 손으로 만들어야 되냐? 그럼 마요네즈도 손으로 만드냐? 아니거든요. 질 좋은 식자재로 만드는 것을 수제버거로 거의 정의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그 이상으로 계속 균일하게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시스템이죠. 기계가 만든 거랑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더 맛있다는 분도 많아요. 기계들이 안 보셨던 기계들이 많죠. 왜 이것을 하였느냐? 돈 들여가지고 손으로 하면 되는데 근데 손으로 하는 건 매출 2,500에서 3,000 정도면 손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한 5천만 원 정도 이상이 넘어가면 균일하게 음식을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인건비도 지금 26년도 되면 엄청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보완해 놓은 새로운 모듈이죠. 사람이 직접 손으로 조리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자동화 매장은 거의 1억이 훨씬 넘던데 굳이 그 돈 들여가지고 해야 되나요? 매장이 오픈하는데 보통 한 1억은 들어요. 고민을 엄청 했어요. 이러다가는 우리 왓더버거도 폐업이 늘어날 것 같다. 그러면 과연 문제가 무엇이냐? 무료 배달 때문에 폐업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수익률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요식업에 적용을 시켜놓으니 똑같이 3천에서 5천만 원 하면 수익률이 적어지는 거죠. 근데 보통 음식점 같은 경우는 사람이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피로도가 높아지죠. 3천에서 4천 정도의 매출을 하던 곳이 그 수익률을 보려면 5천에서 6천 정도가 나와야 그 수익률이 나오죠. 그러면 더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기계가 필요해요. 공장처럼 만드는 곳들이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그 다음에 노브랜드 쪽이 옛날부터 7년, 8년 전부터 이렇게 만들어 왔죠. 그래서 그쪽은 별로 타격이 없는데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엄청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모듈 자체를 변경했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해서 고액 매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계만 넣는 것이 아니라 식자재들을 다 만들어져서 들어가야 돼요. 재료 준비가 필요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패티 아닌가요? 패티도 이렇게 손으로 만든 것처럼 만들어서 들어가죠. 로스율이 없습니다. 급냉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맛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완제품으로 들어와야 균일한 맛을 또 낼 수 있고 기계가 조리를 해야만이 균일하게 음식이 나가게 되는 거죠. 배달 수수료 문제 많다고 하던데 햄버거 2만 원치 팔면 수수료가 몇 프로 정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4,000원대면 실질적으로 수수료가 한 37, 40까지도 가요. 쿠폰까지 넣으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그럼 장사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래도 해야죠. 왜냐면 돈을 벌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근데 25,000원을 팔았을 때는 또 다르죠. 수수료가 한 한 3, 4%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중이 객단가가 높을수록 유리하다. 하지만 객단가가 높으면 안 팔린다. 그게 문제죠. 이 브랜드를 선택하실 때는 로열티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인건비도 봐야 돼요. 100%의 매출 중에 자영업은 생각보다 빠지는 게 많아요. 지금 이건 어떤 기계인데요? 누구나 양파를 균일하게 한 3초 정도면은 자를 수 있도록 양배추도 자르고 많은 것을 자르는데 피로도를 줄이셔서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한 160 정도가 되고 이제 토마토 자르는 기계는 중국산도 요새 잘 나오거든요. 한 30 정도 이렇게 집어넣고 그냥 손으로 돌리네요. 돌리면 그냥 완전 자동화는 얼마인데요? 한 30, 한 8만 원. 2배 차이 나긴 하네요. 그렇죠. 칼이 필요 없는 게 제일 중요하죠. 아침에 오시게 되면 양파를 볶아야 돼요. 뭐 뿌리신 거죠? 식용유죠. 이제 가열이 돼야 돼요. 자동으로 웍질을 해주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우랑 양파를 볶을 때 들어갑니다. 회전이 됩니다. 양파 넣고 후추 톡톡 뿌리면 끝인가요? 그렇죠. 두 개를 구워 볼게요. 후추와 소금을 이렇게 닫아주시면 끝이에요. 닫아주시면. 그리고 딴 일 하면 돼요. 자동으로 올라가요. 자동으로. 제작하시는 분이랑 저희가 이제 협업해서 모듈을 만든 거죠. 이거 기밀입니다. 뒤집어줍니다.
마플 기계처럼 위아래로 눌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끝입니다. 보시면 육즙이 다 살아있죠. 저희가 이제 그 기법으로 만들었습니다. 퍼번이 다 됐죠. 여기 보시면 심지가 살아있어서 손으로 만드는 것과 동일하게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제꾸고 이렇게 쭉 지금 원래 손으로 수세미진 하고 해야 되는데 피로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 끝나는 조리, 세척, 기존에 있는 아날로그로 하신 분들을 바로 교체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놨어요. 기계로 하면 맛이 좀 다르다 하는데 어떠세요? 그 맛있습니다. 새우버거가 제일 많이 나가요. 손질을 할 필요가 따로 없어요.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 그냥 이거는 부어주시면 돼요. 이제 나갈 때 분량을 매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에 이런 수제버거 브랜드 엄청 많은데 여기만의 경쟁력이 있을까요? 맛이 일단은 만족을 하셔서 많이 이용해 주시는 것 같고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부분이 조금 큰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버거들보다 인상이 좀 깊어요. 그래서 또 많이 이용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프랜차이즈 하면 본사만 돈 잘 벌고 점주님은 힘들다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200개, 300개가 되면 다 잘 될 수는 없잖아요. 500만 원 벌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적게 벌었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본사는 예를 들어서 내가 5천만 원을 벌었는데 내가 200만 원을 로열티로 들고 가요.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프랜차이즈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식자재 비용을 최대한 이제 좀 저렴하게 들어가고 로열티도 거의 정액제로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좀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님 자주 출연하셔가지고 댓글 보면 가맹수 바짝 늘려가지고 매각하려고 나온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바짝 올려가지고 팔려면 이렇게 안 해요. 프랜차이즈는 50개대가 파는 게 제일 좋아요. 규모의 경제가 돼야 점주님들께 제공하는 식자재가 안정하게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본사도 남아야 되니까요. 가맹점 수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5에서 6만 정도가 나오면 평균 매출이 한 5천에서 6천 정도는 나올 수가 있어요. 사실상 다른 타 브랜드들에 비해서 거점 확보도 넓은 편이에요. 그런 점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의해야 되는 그런 프랜차이즈 형태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세 가지만 보면 돼요. 식자재율, 로열티, 추가적으로 홍보를 걷어들이는지. 걷어가는 것이 많을수록 수익률이 줄어드는데 본사가 그만큼 해주면 돼요. 근데 안 해주고 많이 걷어들어가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평균 매출을 보셔야 되고요. 평균적으로 4,500만 원이 나오는 매장을 25% 정도로 잡아요. 그래서 상위 25%가 돼야 다른 분들께 장사를 알려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요즘 불경기로 자영업자분들이 특히 힘들다고 하시는데 네. 그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진짜 힘들죠. 식자재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플랫폼 비용도 올라가고 제가 봤을 땐 내년에 더 힘들어요. 식자재 환율은 떨어질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식자재는 수입에 의존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식자재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인건비도 올라가요. 대량으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마케팅과 그 다음에 대량의 주문을 쳐도 피로도가 절감되고 인건비가 적은 상태에서 많이 치게끔 만드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반자동화, 전자동화 그 매장 만들고 계신 거네요. 맞아요.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노브랜드 빼고는 저희가 경쟁하고 있는 브랜드들인데 사실 저희 다 따라오고 있어요. 기계와 자동에 대한 마케팅으로 인해서. 근데 잘 조심하셔야 돼요.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초기 투자 비용이 중요해요. 할부 상품을 조심하셔야 돼요. 기계를 넣는다 해가지고 2년, 3년 약정을 걸어서 한 달에 100에서 150만 원 넣으면 인건비가 한 명이 줄어드니까 하셔라라고 하겠죠. 3년으로 잡으면 5천에서 6천만 원대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개설비가 2억이 넘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 합쳐서 1억 2천이에요. 빠르게 원금 회수를 해서 연금 복권화 형식으로 매장을 만드는 것이 지금은 가장 주안점이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햄버거 프랜차이즈업을 하고 있는 35세가 되는 안준혁 대표라고 합니다. 여기가 구이 쪽인 것 같은데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9위에 또 오픈을 하게 돼서 찾아왔습니다. 가맹점이 대략 몇 개인 거예요? 한 150개 정도? 그러면 연매출이 다 합치면 어느 정도 돼요? 150개 기준 5천만 원 나오니까 한 750억? 잘 되는 매장도 있지만 안 되는 매장도 있잖아요. 폐업한 매장이 있나요? 이번 년에는 없고요. 지금 4년 차 되는데 다 합쳐서 한 3개 정도? 폐업한 게? 네.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는 게, 예비 사장님들이 프랜차이즈를 고를 때 꼭 알아봐야 되는 게 뭐가 있나요? 저희가 안 해도 되니까 이거는 체크하시라 해요. 식자재율, 로열티, 광고를 어떻게 하느냐, 평균 매출이 어떠냐, 4가지만 딱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왓더버거 구이 자양점이고요. 유동인구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대신에 월세가 좀 저렴하고 앞에 버스 정류장까지 있고 대로변인데도 저렴해요? 다른 서울에 비교했을 때 저렴해요. 핵심 유동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잡으셔라 했어요. 리스크를 좀 낮춰야 되니까. 그 전에 햄버거 가게였던 곳들을 그대로 이제 리폼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개설 비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주방 평수를 조금 확인하세요. 왜냐면 주방에 양생하는 시설이 비싸요. 철거하는 비용이.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주방이 8에서 10평 정도를 완성되어 있는 곳들을 하면 한 2천만 원은 세이브 시킬 수 있어요. 기존에 일부는 살렸고 자동화 들어갈 부분은 다 자동화로 또 들어갔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보통 이런 양파 기계 같은 경우는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 살렸고, 그 다음에 패티 굽는 기계, 새우 굽는 기계들이 이제 들어갔죠. 저희가 손질한 양파를 집어 넣어가지고 간단합니다. 뭐 버튼 파란색 걸 누르고 밀어주면 규격이 일정하게 나오니까 칼로 썬 거보다 음식이 균일하게 나오죠. 지금 2개 써는데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 3, 4초면 다 썰리는 거네요. 그죠? 한 2초죠, 2초.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한 20kg 다 써는데 한 3분, 4분? 중요한 거는 미리 썰어 놓고 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단축돼서 더 신선해.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솔드아웃을 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가격이 얼마라고 하셨죠? 이거는 한 160 정도. 와, 근데 이건 뽕 뽑겠다. 한 달이면 뽕 뽑아요. 그래서 요 다 된 양파를 아침에 출근하면 저희 주방이거든요. 여기서 볶는 거죠. 저희가 또 기계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이건 이제 순수 국내라서 AS도 잘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조리할 때 레버만 이렇게 당겨 놓으면 간단하게 그냥 불이 붙는 형식이죠. 이때는 그냥 이렇게 닫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온도가 180, 190도가 되면 양파를 넣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끝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볶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딴 일을 할 수 있죠. 주방에서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팔 하나 뻗는 것을 20가지, 30가지를 줄여버리면 피로도가 달라져요. 자자자자자작 소리가 나야 조리가 옳게 들어간 겁니다. 마이야르 반응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넣어놓고 버튼을 눌러놓고 계속 돌아가면서 볶아주는 거예요? 양파나 이런 것들을 호버를 해놔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도 뒤에 쟤는 돌아가면서 볶고 있는데 이거는 직접 볶아야 되니까. 계속 신경 써야 돼요. 그리고 이거 보면 가만히 놔두니까 타잖아요. 이거는 이제 다 되면 그냥 레버를 올리고 내려서 이렇게 그냥 스무스하게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구나. 볶고 있는 것들은 제가 계속 신경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가야 돼요. 이거는 계속 뒤집어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버려줘야 돼요.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아 저거 그냥 하겠다 하지만 넣어야 되고 덮어야 되고 계속 신경 써야 되고 다시 퍼날라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근데 얘는 청소도 이렇게 열고 이게 뭐예요? 배수 작업대를 설계할 때 들어간 거죠. 청소도 그냥 여기서 더 위생적이기도 하죠. 이렇게 이제 넣으면 그럼 대표님은 앞으로 기계에 대한 도입은 피할 수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내년에는 기계가 더 확산될 거예요. 인건비에 대한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패티 같은 경우도 다 만들어져서 들어가요. 그래서 신선도가 색깔 보시면 굉장히 좋죠. 패티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여기서 바로 구웠죠. 여기서 그냥 요 작업도 어깨 힘이 또 들어가지고 손목도 아파요. 한두 개 누르는 게 아니니까. 나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 가세요. 1년 하시고. 그리고 이게 누르는 게 따라서 지름이 다르기 때문에 육즙이랑 구워지는 퀄리티도 달라요. 뒤집는 타이밍도 개인적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서. 근데 저희는 간단하게 올리시고. 이 기계는 패티를 자동으로 구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양면으로 그릴링이 돼요. 아, 한 번에 조리할 때 위아래로 같이 구워줘요. 오, 진짜 잘 구워졌구나.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뒤집으시면은 여기 이제 치즈를 올려요. 그럼 치즈가 녹을 때까지 뒷면이 균일하게 익는 거죠. 온도나 시간은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저희에 맞게끔 설정돼 있죠. 보통 그릴 같은 경우는 2분 30초가 걸리는데 40초면 끝이 나요. 거의 한 6배 빠르죠. 그리고 이 그릴에 대해서 가장 단점이 있어요. 불 앞에서 계속 있어야 돼요. 여기가 200도가 넘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얼굴에 막 땀이 막 범벅이 되죠. 근데 이거는 그냥 놔두고 딴 일을 하면 되니까 온도도 직접 안 받고 기름에 튈 일도 없으니까 직원들이 잘 안 나가요. 패티 굽는 직원분
분들이 그만둔 경우들이 많았어요. 많죠. 그릴 파트는 사실 옛날에는 정규직만 하게 했어요. 스킬을 배워야 되니까. 그릴링, 스매싱 다 배워야 돼요. 작업도 힘들고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간단하게 됐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 기계들의 뒷면모는 주문이 많을 때 더 효과를 발휘해요. 움직임이 한 60, 70%가 줄었죠. 몸을 많이 안 움직이니까 덜 피곤한 거예요. 한 개 할 때는 큰 차이를 모르더라도 피크 시간 때는 몰리니까 그때는 여러 개를 쳐내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 개가 더 빠르게 조리가 돼요. 새우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두면 돼요. 저 알아서 돌아가니까. 그리고 온도가 균일하게 되니까 연기가 안 나요. 온도 조절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숙련이 안 돼서. 전기로 계속 되니까 지금 보시면 연기가 안 나죠. 조리하는데. 아, 맞네. 원래는 연기가 좀 나는데. 연기 안에 유증이 들어가 있어요. 오염의 주 원인은 유증이에요. 근데 유증이 없잖아요. 여기서 노르스름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요거 버튼 하나 누른다. 직화까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것도 직접 토치 같은 걸로 다 했어야 되는 건데. 웍질을 계속했죠. 연기는 나고 프라이팬은 타고 어깨는 힘들고. 진짜 맛있게 보여줬다. 맛있게 됐죠. 웬만한 전문가들이랑 동일해요. 여기서 또 이제 다 구워진 거를 들고 와서 조합만 하면 끝이에요. 조합하기 전까지가 힘들었는데 이거를 많이 단축하신 거구나. 햄버거의 단점은 각각의 패티를 동시에 조리하는 게 힘들어요. 패티와 새우와 튀김을 같이 하는 게 종목이 많죠. 그게 조합이 되니까 기계로 다 푼 거죠. 저렴하게. 이 기계 같은 경우는 내려가지고 절전 모드 네, 절전 모드. 하고 있어야 전력 소비가 줄어들어요. 햄버거 브랜드가 많잖아요. 여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제일 큰 거는 브랜드에 대한 열정 그런 부분을 하고 가맹 점주와 파트너십에 대한 게 철책이 있으시더라고요. 다른 프랜차이즈하고 다르게. 그러면 자동화 기계가 그래도 가격이 좀 나가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선택한 이유가 있으세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자동화는 초기 투자금은 들거든요. 지금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뭐 가맹 점주들이 버거워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약간 세이브가 되지 않을까 투자를 한 거죠. 오늘 촬영하기 전에 왓더버거에 대한 시청자들의 후기들을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단맛이 강하다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강렬한 맛을 원해요. 대체적으로 좀 답니다. 판매하는 음식은 강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햄버거랑 먹었을 때 기억이 나야 돼요. 그래서 달다고 하지만 3개월 뒤에 한 번 또 사 먹어요. 제가 댓글을 읽어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소비자분들이 만족하셨을까라고 생각해서 소스를 자기가 발라 먹는 거예요. 케첩처럼 만들어서. 그런 매뉴얼도 지금 만들고 있고 당도 체크를 할 수 있게 만들 거예요. 이 버거는 별점 5개 중에 당도가 별 2개다, 별 3개다. 사전에 내가 당도를 알고 고르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개선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청자들이나 소비자들의 의견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악플 위주로 봐요. 선플은 잘 안 봅니다.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겠죠. 근데 그 스트레스가 있어야 회사가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젠지 월세가 저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방배동에 생각이 있으셔서 예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오늘 아침에 전화 오셔서 사장님 오늘 뵐까요? 해서 지금도 창업 상담을 직접 다 하세요, 대표님이? 웬만하면 제가 거의 다 하죠. 제가 제일 잘 아니까. 대표님은 26년도 목표는 뭐예요? 수치적으로는 일단은 저희가 한 200개까지 목표를 잡았고요. 공장을 또 저희가 설립을 하고 와터 샐러드를 4월, 5월에 출시하려고 하고 있어요. 기존 점주님들은 하나의 브랜드를 더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0만 자영업자 폐업한다 하고 어려운 시기에 100호점을 돌파하셨네요.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하고 있잖아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6살 수제버거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왓더버거 대표 안준혁입니다. 대표님이시네요. 네. 그럼 혹시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새로 오픈하는 곳 가서 점주님들 면담 한번 하고 주문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또 실질적으로 주문이 들어오면은 유형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 또 마케팅 세팅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도와드리려고. 장사하면은 안 남는다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매출 분석표를 해서 계속 수정을 해드려요. 잘 하고 계신지. 보통 식자재비, 인건비, 광고비 빼고는 거의 다 고정비라서 공과금, 월세 이런 것들은 사실 조절할 수는 없고 이제 인건비, 식자재비, 마케팅비만 조절을 하는데 이제 퍼센테이지로 얼마가 나왔는지 다 계산을 해서 사장님 요거는 요렇게 조금 시켜보십시오. 뭐 식자재비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34에서 35%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43%가 나왔다. 그러면은 냉장고 찍어주세요. 월 마지막 주에
엄청 시켜 놓으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털어보세요. 마지막 주만 하면은 한 6, 700만 원 순수익으로 바로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사가 그런 것들을 조금 초반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잡아드리는 역할도 하고 있어서 보통 한 20%는 평균적으로 나와요. 지금 말씀드린 20% 기준은 배달이 한 70%일 때의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이제 홀이 만약에 70%면 엄청나게 더 많이 남아요. 입지라고 하나요?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번 주에 밀양 오픈했는데 280만 원 했어요. 높은 건가요? 오픈 편이죠. 그냥 오픈하자마자 아직 오픈은 안 했거든요. 10시 반 오픈이라서.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죠? 지금 다른 거는 다 됐어요? 다른 거는 다 지금 문제되는 거 있어요? 냉장고 다 됐고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잔디를 깔고 싶으셔서 그리고 도와드릴게요. 첫 주문 들어왔어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떨려요. 아, 잘 될 것 같아요. 원래 자영업을 오래 하신 거예요? 네, 지금 한 8년 정도? 8년요? 네. 원래 같은 브랜드 2개 정도 하다가 하나를 이제 접고 이번에 바꾼 거. 아, 그럼 하나는 유지하시면서 네. 업종을 하나를 바꾸신 거네요? 네, 네. 요즘에는 햄버거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햄버거는 1인 고객이나 좀 늦게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요즘에는 같은 음식을 나눠 먹기보다는 각자의 것을 포장을 해서 이렇게 먹는 걸 좀 선호하더라고요 대부분. 깔끔하게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햄버거는 처음 해보는 거라서 잘할 수 있을지. 오늘 매출 목표 400만 원요? 네. 아까 대표님은 300만 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데 400은 제 희망상이고 오늘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잘 맞는 편인데 300은 할 것 같아요. 금요일이니까. 불금이니까 다 술 먹으러 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여기는 학생들이 워낙 많고 그 거주지 상권이다 보니까 금요일 저녁이 장사 확실히 더 잘 돼요. 그리고 확실히 요즘에 술 드시는 분들이 많으면 주말에 아침에 배달이 많아요. 아, 해장으로? 네, 요즘에는 다들 햄버거 이런 걸로 해장을 많이 해서. 근데 요즘에 유튜브 보면 100만 자영업자 폐업 시대라면서 불경기다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아 맞아요. 힘들긴 정말 힘들어요. 그런 약간 불안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사실 저만 힘든 게 아니라 다들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잘 버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불안하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사실 저는 더 불안해요. 도전을 한 거죠. 세상이 또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맞아요. 그럼 2호점 오픈하셨을 때 이렇게까지 커질 줄 예상하셨나요? 이게 주방에서 1년은 조금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점주님들의 마음이나 이거를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진짜 고생해가지고 제가 한 1,500만 원부터 이거를 100개까지 만들 때까지 제 매장을 저도 빚을 1억을 주고 이 매장을 했었거든요. 2년 동안은 한 1,500에서 2,000 매출을 하다가 한 2년 이후부터 마케팅을 좀 손대면서 조리를 이제 제가 자동화를 조금 하면서 한 1억 3, 4천까지 제가 만들었어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그래서 그 느낌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식자재도 제가 사실상 다른 체인점들보다 막 올릴 수도 있는데 올리지 못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수익이 조금씩 나고 다른 곳들에 비해서 훨씬 더 수익이 조금 나고 이러니까 사장님들이 그래도 계속 쭉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보통 프랜차이즈 본사만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인식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시청자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뭐 1억 2천, 3천도 해봤고 또 체인점도 제가 뭐 투자를 받은 것도 없고 동업자도 없고 이 업에 잘 아는 전문가들도 없어요.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하나하나씩 다 해가지고 체인점 10개, 20개, 50개, 100개까지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왓더버가 잘 된다 하더라도 그 고정 매출이 있어요. 상한선이. 어떤 업종을 하더라도 4천만 원이 매출이 안 되잖아요. 자영업은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매출이 적든 높든 해야 되는 일이 주방 안에서 수십 가지예요. 그러면은 매출이 높으면 높을수록 분산되거든요. 그래서 한 2.5명 또는 3명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매출이 나오는 게 가장 수익도 좋고 편하죠. 예, 근데 이제 그 밑에 2,500 점주님들한테도 말해요. 사장님, 3천만 원 미만 때는 지옥 구간이다. 어떻게든 매출을 형성화시켜서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은 지옥 구간이라서 혼자서 막 다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 매출을 올려나가도록 해야 돼요.
지금 100호점 돌파하셨고 처음 생각했던 목표를 이루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또 새로운 목표 같은 게 있으신 거예요? KTX 타고 올라가는 계단을 타면서 느낀 게 있는데 와 몸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근데 계단이 엄청 높은데 계단 끝을 보고 계속 올라가니 계속 이게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밑을 이렇게 보고 걸었는데 한 계단 한 계단씩만 걸어 나가자라고 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보고 갔는데 큰 것도 중요하지만 눈앞에 있는 한 계단 한 계단을 먼저 잘 밟아 나가자 라고 조금 오늘 느꼈어요. 하면서 뭐 큰 목표는 목표지만 지금 감행하시고 하시는 분한테 일단 집중하자. 그럼 요즘 또 불경기고 어려운 시기지만 또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최악이에요, 최악. 그리고 모든 자영업자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자영업은 힘들고 수익이 안 된다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 무료 배달 때문이거든요. 전부 다 수익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정권도 사실 바뀌었어요. 최신 자료들이나 정보에 민감하거든요. 바뀌고 있어요. 어떤 게요? 수익화나 자영업 개선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지금은 옛날 수익처럼 절대 안 돌아요. 하지만 도움이 되면 옛날보다 조금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어요. 뭐 온풀법이나 그다음에 내수시장 활성화나 이런 것들이 곧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좋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빨리 자동화 기계, 그러니까 푸드테크라고 하거든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인건비는 절감, 또 쓰더라도 조금 편하게 이제 조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로 다 바꿔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소형 공장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는. 음식점 안에. 그렇게 좀 잡고 가시면 자영업이 이제 살아남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이렇게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하루 또는 이틀은 무조건 가서. 오늘은 이제 오픈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설비 체크하고 시설 체크하고.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원래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한 27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 브랜드를 찾다가 지인들이 이 워터버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 소개받고 대표님 또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 이 브랜드가 성장 가능성이 높고 버거 비주얼은 뭐 기본이고 맛이 최고여서 뭘 해도 고객님한테 잘 어필이 되겠다 싶어서 이 브랜드를 선택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업종에 계셨으면 현실은 쉽지 않다는 걸 좀 아실 것 같은데 맞죠. 그걸 감안하시고도 감안하고도 이 브랜드라는 게 있잖아요. 상당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브랜드고 다른 지인들이 매출이라든지 고객 평가라든지 그런 게 너무 좋아요. 벽면에 보니까 월 매출이라든지 아, 목표 그런 것도 네네네, 있더라고요. 네. 목표는 얼마 정도? 목표는 7,500에서 1억 2천. 이건 누가 만든 거죠? 저희 본사에서 매출에 따라서 인원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포지션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게 인건비까지 이렇게 이제 관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재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많이 인건비가 소요가 돼요. 다 슬라이스가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칼로 하는 것보다는 기계로 하니까 안전사고 위험도 없고. 양파를 넣고 누르기만 하면 되나요? 누르기만 하면 그렇죠. 초 세보셨어요? 못 셌어요. 자, 세세요. 잠깐만요. 2초. 양파 2초 컷. 두 개에 4초. 이게 사람 손으로 쓰려면 최소한 3, 4분 써야 돼서. 잘 잘렸는지 한번 봐도 될까요? 슬라이스 돼서. 간단하게 여기 주방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메인 조리가 들어가는 곳이고요. 저쪽은 햄버거. 빵을 전용으로 들어오면 바로바로 굽거든요, 그릴에. 그래서 빵이 일반 햄버거보다는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기 패티를 전용으로 굽는 곳이고, 들어오자마자 새우를 직화로 굽기 때문에 맛이 일반 프랜차이즈보다는 훨씬 더 퀄리티가 높습니다. 근데 요즘에 햄버거 집도 다 맛이 상향 평준화 돼가지고 비슷할 것 같은데 일반 햄버거 집에 새우버거는 으깬 새우를 가지고 튀김을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생새우를 땄습니다. 굵네요. 생새우를 따서서 식감을 살리면서 바로 직화로 진짜 찐 새우버거죠. 새우 몇 마리 들어가는 거예요? 5마리 들어가고 새우 링이 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고기 같은 경우가 이렇게 다 이제 만들어져서 나와요. 준비를 하는 시간이 없어요. 안에 있는 식자재는 최대한 고급 재료를 사용하고 급속 냉각을 해서 퀄리티는 최대한 살리고, 새우도 보시면은 다 따져서 나옵니다. 새우는 베트남이 제일 좋아요. 꼬리를 다 따고 해동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럼 이렇게 전부 본사에서 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신선도가 엄청 더 높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상추 얼마나 신선도가 좋으냐면 유럽산이요? 유럽산요? 카이피라라고 합니다.
입이 연하고 단맛이 살짝 나면서 비타민도 훨씬 더 높은 일반 상추보다 가격이 더 높습니다. 근데 저희는 체인점으로 해서 전국 농가랑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마트 가격보다 훨씬 더 싸게 들어갑니다. 스티로폼에 다 해서 얼지 말라고 이 천까지 다 붙여가지고 비닐로 한번 싸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그럼 한국 상추 이용하면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남기기도 해야 되겠지만 음식을 정확하게 팔아야 돼요. 손님들에게 그 가격에 맞는 그 음식의 퀄리티를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저희 왓더버거의 경영 이념이에요. 금방 말씀하신 유로피언 그건가요? 치즈 같은 경우도 똑같은 치즈가 아닙니다. 지방 함유율이 95%가 넘는 이 아메리칸 치즈라고 하는데 풍미가 다릅니다. 가격도 더 높고. 느껴지시나요, 풍미가? 한국산 치즈 같은 경우는 지방 함유율이 낮아서 맛이 깊지 않아요. 빵 저희 보세요. 과자를 만드는 성분과 햄버거 빵을 만드는 성분이 있는데 그게 결합된 빵입니다. 그래서 구우면은 상당히 바삭하면서 안에는 버터감이 느껴지면서 겉바속촉 그거 이 저희가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80만 원에서 130만 원 인원을 어떻게 쓰고 10시부터 퇴근까지는 업무 분업화 보통 한 달 기준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개인 광고. 보통 체인점들 하면 광고비 받아가지고 전국 단위로 광고를 틔우게 되면은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혜택을 안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각 지점마다 저희는 광고비를 걷지 않습니다. 하지만 광고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들어오는 물류 수익이나 이런 것들로 광고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칩니다. 매출을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오픈에 4,500 미만으로 간 매장은 없습니다.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건 순수익이잖아요. 네. 처음에는 순수익을 조금 내려놓죠. 매출을 1에서 2개월을 만들어 놓고 전체적으로 6천, 7천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4,500에서 5천을 유지를 시켜서 고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서 들고 가게끔 그렇게 장사를 해야 돼요.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매출 나왔을 때 지금 말씀하신 계산법으로 하면 얼마 정도 남는다고 보면 보통 돼요? 많이 남으시는 분들은 한 1,000에서 1,200 직접 뛰셔가지고. 그럼 20% 이상 남는다는 거네요. 직접 뛰시면 배달이 많이 들어오느냐, 홀이 많이 들어오느냐, 포장이 많으냐, 단체 주문이 많으냐에 따라서도 보통 햄버거라는 것이 밥 대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또 해서 매출을 일으킬 수도 있고 저녁 간식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아이템 자체는 엄청 좋아요. 소자본 창업을 하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아이템이긴 합니다. 근데 아까 월 매출 5천 정도 하려면 하루에 햄버거를 몇 개 정도 팔아야 돼요? 한 130개? 13, 14평에도 7,500, 8,500도 이제 칠 수 있으니까 소규모 창업 대비 매출을 많이 키울 수 있는 아이템이기는 확실합니다. 대표님도 이렇게 처음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막 초심을 잃는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네. 스스로 생각하시기 좀 어떠세요? 초심을 안 잃으려고 하죠. 처음에는 돈이 없고 뭔가 열의를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바짝 하는데 돈이 많으면 사람이 태만해지거든요. 그거를 가장 중시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픈할 때마다 하루 이틀씩 오는 이유가 다른 업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꼭 이 업무는 제가 무조건 1순위로 두고 있거든요. 체인 점주님들의 열정을 제가 받아가는 거죠. 계속 이게 제가 열정을 계속 넣는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오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기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도 힘든데요. 지금요? 옛날에는 진짜로 돈도 없고 그래서 하루에 뭐 7,000원 쓰면서 한 2년간 버텨서 저도 1억 빚지고 했어요. 창업을. 하루에 7,000원 쓰셨다고요? 그렇죠. 치킨 한 마리도 못 드시는 거 아닌가요? 저기 먹을 수 있어요. 이틀 3일 주방에 이제 샐러드 해서 먹고 나머지 이제 모아서 버는 돈을 다 그냥 이제 테스트하고 뭔가를 만들려 하고 2년에서 한 5년간 계속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스템이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 그 과정이 힘들죠. 근데 그거를 하고 나면 옛날보다 편해요. 편한데 정신이 힘들어지죠. 사업도 자리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인생이 행복하신가요? 사실 옛날에 처음 가게 했을 때 그때가 더 행복해요. 왜냐면 아무 생각 없이 음식만 만들고 손님들이 한 입 먹고 와 맛있다면 얼굴에 막 미소가 띄는 그런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거든요. 지금은 어떤 거에 행복을 느끼냐면 사장님들이 돈을 조금씩 계속 버시고 잘 되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 이제 조금 만족감을 느끼면서 하는 것 같아요.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인데 결정할 순간에서 그 모습을 떠오르면 다시 내가 수익을 좀 내려놓고 다수의 사장님을 좀 더 잘 되게 하고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럼 혹시 앞으로의 뭐 목표나 꿈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래도 대한민국 10손가락 안에는 브랜드가 되게끔 만드는 거 햄버거 업종에서